정말 기대했던 국짐의 전당대회가 끝났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야, 아무리 그 대한민국에서 국민들 앞에서 전당대회는 빨갱이들도 아니고 그렇게 시뻘건 화면을 띄워놓고 거기에서 그런 자극적인 세레머니를 할지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난 진짜 나는 이런 걸 보면 이런 색을 보면 정육점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 이 조명을 시종일관 이 배경에서 봐야 되는 그 시청자들의 느낌은 어떤 느낌이라 뭐 이런 것들을 전혀 생각을 안 해주는 그런 어떤 그림들을 봤습니다.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많았는데요. 일단 뉴스를 정리하고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한동훈이 국짐 대표로 선출됐습니다. 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합산한 결과 62.84%를 기록했는데요. 원희룡은 18.85%, 나경원 14.58%, 윤상현 3.73% 득표율을 각각 기록했습니다. 너무 많이 나왔어요. 한 압도적. 55% 정도 나올 걸로 예상을 했거든요. 그보다 10% 이상이 더 나와 버렸습니다. 저는 그걸 봤을 때 지금 이제 국짐 지지자들 거기 있는 당원들이나 이제 여론조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국짐을 좋거나 한동훈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진짜 윤석열은 싫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나경원이나 원희룡이나 윤상현이 친윤의 이미지를 까고 정치인 대 정치인으로 이미지로 붙었다고 치면 사실 이 사람들은 진짜 대한민국 그 보수 정치계에 진짜 오래된 고인물들 아닙니까? 5선, 6선씩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개인적인 정치 역량을 해갖고 한동훈이를 놔놓고 붙였으면요. 이렇게까지 합쳐갖고 셋이 합쳐서 35%가 안 나오는 이런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걸 얘네들을 한데 똘똘 뭉쳐가지고 친윤 프레임을 딱 덮어 씌워 놓으니까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갖고 너 왜 우리 윤석열 공격해? 왜 김건희 공격해? 라는 쪽으로 몰아붙였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 기본값을 다 까먹은 거예요, 얘네들이. 차라리 편을 안 들어주고 그냥 정말 정치인들끼리 하는 진짜 당대표 뽑기로 가는 이걸로 갔으면 이렇게까지 심하게 패하진 않았을 거라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도 선거 프레임을 완전히 잘못 짠 거예요. 수학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쪽 이찍들 사이에서도 윤석열의 인기가 없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인기가 없는 게 아니라 싫은 거지. 그러니까 윤석열 편드는 놈은 그냥 기분 나쁘고 싫은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을 대체할 만한 사람을 한동훈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이제 보수 여론에서 띄워주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인 거고 마땅히 다른 사람이 없으니까 현재는 한동훈한테 모든 기대와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을 나간 이준석은 대안이 될 수 없으니까 지금 그러면 결국은 조중동이 해낸 거네? 예를 들어서 저는 조중동이 한동훈이 아니라 다른 선수를 내세웠다면 그 사람이 됐을 가능성이 더 크지 않나? 누구든지 조중동이 밀었으면 됐을 겁니다만 조중동도 마땅한 대안을 못 얻었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한동훈한테 올인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여기에 이제 윤석열은 여기 또 나타났잖아요. 그것도 초기에 나타나가지고 혼자서 한 30분 동안 세레머니를 했어요. 등장신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인사하는 것까지 그리고 뭐 관련해갖고 막 추경호가 띄우고 그거 누구야 진행자가 띄우고 막 박수 치세요 막 이 난리를 쳤는데 완전히 개망신을 당한 거죠. 왜? 일단 등장할 때부터 환호가 없었어요. 아니 수령이 왔는데 지냈다네 1호 당원이자 당의 간판에 얼굴이 왔으면 사실은 거기 당대표 후보자들보다 윤석열한테 더 열광을 했어야 돼. 아마도 윤석열도 그걸 예상하고 갔을 거예요. 열광할 줄 알고. 열광할 줄 알고. 에이. 왜냐면, 야, 내가 한동훈이나 뭐 나경원 이런 애들보다 내가 등장하면, 마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서른도 콘서트장에 BTS 나타난 것처럼 사람들이 미쳐 날뛸 것이다.
이런 개념을 갖고 간 것 같아요. 왜, 뭐 표현이 적절치 않았나? 네.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하는. 아무튼 그런 느낌을 원했다는 거지, 윤석열은. 근데 막상 갔는데 입구에서부터 웅성웅성하기 시작한 거야. 왜 오지? 이 와중에 선거도 진 것도 지 탓이고 지금 나라 이 인기도도 지금 20%대 추락해 있는 거고 심지어 이번 선거와 김건희 특검 이걸 통해 가지고 지금 당을 말아먹은 원흉으로 지금 몰리고 있는 걔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왜 오지라는 반응이 더 있었고 진짜로 대통령이 등장해 사람들을 만나고 하는데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박수치거나 환호하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 몇몇은 했죠. 몇몇은 했는데 먼산 보듯이 뚱하니 이렇게 쳐다보는 장면이 연출이 됐다는 거야. 아무도 윤석열한테 그만큼의 환호와 관심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랬으면 또 윤석열이 거기서 막 어퍼커트 하고 막 짱가 하고 뭐 하면서 이제 마음껏 모처럼 인기를 즐겨보려고 했는데 피부로 딱 느꼈을 거야. 아 나도 이제 공식 석상 함부로 댕기면 안 되겠구나. 아, 잠깐만요. 그런 거는 상식적으로 눈치가 있는 사람이 느끼는 지금까지 거잖아요. 몰랐지. 얘는 이번에 처음 알았겠지. 얘는 눈치가 없는 앤데요. 그러니까 이번엔 알았을 거야. 아, 진짜? 이번에는, 왜냐면 이미 표정이, 개 썩은 표정이더라고, 기본적으로. 반응이 그렇게 나오니까. 근데 후보자들이랑 인사를 하는데, 그 관련돼서 사진이, 한동훈이하고는 1초도 눈을 안 마주쳤거든요. 근데 나는 그 사진, 여기 보세요. 네, 영상인데. 뒤에, 이게 이제 뒤에 네. 앞에 전면에 있는 사람들이야 뭐 그렇다고 치지만 뒤쪽에 있는 사람들 중에 손 흔드는 사람도 한두 명밖에 안 보이잖아요. 멀뚱멀뚱 앉은 자리에서 쳐다봐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아. 이러면서 인사를 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후보자들랑 인사하면서 여기죠? 여기 지나고 한동훈인가? 네, 한동훈이 나타나. 한동훈. 방금 인사를 하고 지나간 거야. 네. 순식간에 지나갔죠? 네, 스쳤어요. 1초도 안 지나가는데 저게 이제 동영상이라 안 보이는데 스틸 사진을 보잖아요. 한동훈은 천장을 보고 있고 한동훈은 눈을 안 맞춰요. 한동훈은 봐봐. 천장을 보고 있고 네. 위를 보고 있고 윤석열은 다른 데를. 한동훈 뒤에 있는 사람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안 봐요. 네. 서로 눈을 안 마주치고 있는 거죠. 아마도 윤석열은 일단은 이 전당대회 안에서 자기한테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다음에, 이제 결선 투표까지 가는 꼴을 보면서 그 안에서, 뭔가 친윤계한테 힘을 몰아주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나타났는데 일단 자기에 대한 반응이 없어. 심지어 박수도 안 친다 그러잖아. 박수도 안 치고 어떤 그 분위기가 안 끌어오르는 거야. 그래서 계속해서 뭐 우리 1호 당원, 뭐 우리 대통령 뭐 얘기하면서 뭐 인사를 통해 지난 9개월 동안 뭐 수출을 뭐 향상을 시켜 뭐 온갖 미사역을 하는데 반응이 아무도 없어. 차라리 순방 가서 거기 박수부대가 쳐주는 게 미국 국회의원들이 더 열렬하게 박수를 쳐주지 참석한 사람들이 어떠한 환호도 보여주지 않았다는 거지. 그래서 진짜 나는 인기가 없구나라는 거를 확인했을 거고, 아까도 말을 했지만 66%라고 하는 수치는요, 그것도 사자 대결에서 정치 신인과 총 14선 의원이 붙어가지고 66%로 62%로 개박살이 났다는 거는 네. 실제로 거기 있는 애들 전부 다 배지 떼야 되는 거야,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게 여론조사가 비중이 훨씬 높아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여론조사 비중도 높았고, 이제 권리당원이 80%였으니까, 뭐 여론조사 비중 때문이라고 볼 수 없는데, 여론조사 비중으로 따졌을 때 좀 의미가 있는 지표가 뭐냐면, 한동훈하고 원희룡을 비교했을 때, 사실상 이제 원희룡을 에이스로 밀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원희룡은 뭐 30% 이상 나올 거다라고 자신을 하고 있었는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당원 투표보다 여론조사 수치가 원희룡이 더 낮게 나왔어요. 다른 데는 다 높게 나왔거든. 여론조사가 본인 득표율보다 못하는데 유일하게 원희룡은 여론조사 득표율이 본인 그 당원 투표율보다 적게 나왔단 말이야. 그건 뭔 의미냐? 이미 사람들이 친윤 또는 원희룡이라고 하는 대체에 대한 기대감을 다 버려버린 거야.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나경원은 자기 표만큼 얻은 거야. 자기가 얻을 수 있는 만큼 얻었는데 원희룡은 한 20% 기대치보다 낮게 나와버린 결과를 만들었고 윤상현은 왜 했니 싶은. 그러니까 본인들도 되게 충격받았을 거야, 아마. 그래서 자기들 생각으로는 자기의 정치적 역량, 번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씨, 그냥 중립인 척하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척 했으면 내가 2위 했겠는데? 친윤 안 했으면 2위도 가능했겠는데? 이 생각을 뒤늦게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지표가 있어요. 동시에 최고위원들도 선출을 했거든요. 네. 최고위원 선출에서는 친윤계를 앞세운 사람이 셋이 되고 친한계는 둘이 된 거예요. 나중에 지명직 의원들을 이제 뽑을 거기 때문에. 그러면 친한계로 되겠네? 또 이제 당연히 친한계로 이제 변화가 되겠습니다만, 대표는 한동훈을 뽑았지만, 그, 최고위원들은, 이른바, 윤석열 쪽을 더 많이 뽑아줌으로 인해가지고, 어느 정도 균형을 맞췄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리고 그 중에 하나 여성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지명직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따져놓고 보면 한동훈은 당대표로 적합하지만 한동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약간 불신임을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당원들이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알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친명계라고 말하는 것도 그렇습니다만, 현재 후보자들 중에 모든 사람이 친명이라고 얘기하고 있긴 하지만, 친명계 의원들이 전부 다 인기를 얻고 예선을 통과했던 거하고는 약간 다른 분위기라는 거야. 그러니까 당대표는 한동훈을 시키는데, 당 장악에 대해서는 아직 의문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제는 이제, 한동훈은, 수습을 좀 해야 됩니다. 오늘 윤석열을 만나겠지만 만찬을 한다고 하는데 아마 밥알이 꺼끌꺼끌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한동훈 배짱으로 윤석열한테 가갖고 진짜 딜을 할 수 있을 거냐. 형님 이혼해요. 건의 보내고 우리라도 삽시다. 형님 끝까지 이런 식으로 가시면 저도 못 지켜드려요. 이런 딜을 할 수 있을지 이게 제일 관건이에요. 하지만 일단 캐스팅 보드 어떤 지금에 있어서 유리한 카드 칼자루는 한동훈이 이제 줬습니다.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이런 거죠. 과반수라도 나왔으면 과반수라도 다른 후보들이 얻었으면 걔네들 출당해갖고 당을 반쪽 내버린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카드가 돼요. 근데 지금 있는 상황에서 나경원하고 원희룡이나 윤상현이 나 이제 도저히 한동훈하고는 같이 갈 수 없기 때문에 나 그만두고 홍준표한테 갈 거야 라고 나간다고 해갖고 그걸 따라갈 의원들이 몇이나 있겠느냐는 거지. 내가 봤을 때는 국진당 내 의원들은 진짜 눈치 보게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은 그 어느 편에도 서는 것 자체를 지금 상황에서 검찰하고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지금 국진당에 17명의 신복이 있고, 이순신이야? 17명의 신복이 있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17대 1이라고 했잖아요. 17의 신복이 있고, 65명의 초선 의원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정치적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무슨 다른 보장돼 있는 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준석이나 준표 밑으로 가는 거는 얘네들은 생각할 수 없는 거고 그 이외에 나머지 30여 명의 중진 의원들 야 내가 이거 이 정치 초짜한테 검찰 출신의 의원도 안 해본 시의원도 안 해본 한동훈을 대표로 모시고 나 여기서 쪽팔려서 정치 안 해 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번에 어느 정도 나경원이나 원희룡이 한동훈에 대한 지지 내지는 저지를 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했을 거야. 근데 전혀 못했잖아. 근데 나가? 그럼 누가 지원을 해줄 건데? 지금 국집 안에 있어서 그나마 지금 의원직이라도 유지하고 지지율이라도 나오는 거지. 지금 민주당 지지율의 절반밖에 안 되고 비공식적이든 공식적이든 그리고 민주당하고 해갖고 그냥 만방으로 총선에서도 깨졌단 말이야. 내 지역구 아니면 그나마도 못 지킬 뻔한 거야. 근데 지금 있는 상황에서 내가 무소속이 돼갖고 민주당이랑 싸운다고? 또는 밖에 나가갖고 찬바람을 맞는다고? 그건 아니지. 이제 윤석열은요, 당을 쪼개서, 홍준표랑 나경원을 내세워서, 어떻게든 한동훈을, 제압하거나 내지는 딜을 쳐보겠다. 이것까지 다 날아간 거야.
쥔 카드가 이제 아예 없어졌어요. 이럴 때 윤석열이 살기 위해서 꺼내놓을 수 있는 거는 김건희 재소환하고 김건희 특검 받아서 이혼하는 거 말고는 다른 카드가 없어. 그런데다가 이번에 뽑혔던 최고위원들 친윤이라고 얘기받고 있는 인요한을 비롯한 최고위원 3명도 사실은 친윤이 아니고 친MB예요. 엄밀히 말하면 윤석열을 위해서 끝까지 의리를 지켜줄 놈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따지면 친유는 없지 않나? 이제 다 없어진 거지. 그동안 협박받고 있었던 캐비넷이라든지 뭐 어떤 다른 이유로 인해서 협박받고 있었던 애들이 캐비넷 주인이 바뀌었다는 걸 이제 깨달은 거야, 이제는. 아니 그 왜 원조 친윤인 권성동은 왜 이렇게 조용해? 근데 권성동은 친구야 미안하다. 나도 살아야겠다라는 식으로 나는 권성동이 제일 먼저 배신할 거라고 보입니다. 김기현 이런 애들은 애초부터 친윤이 아니었기 때문에 입 닫고 있었기 때문에 야 이번 기회에 우리가 윤석열을 수술하자. 김건희를 수술하자. 이 정권을 끝내자. 새로 리셋하지 않으면 지선이고 다음 대선이고 다 진다. 요런 쪽으로 이제 그런 애들이 부글부글 끌어올릴 거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번 프레임을 친윤 친한파의 대결로 끌고 가는 과정 중에 너무 많은 패배를 얻었고 많은 사람을 잃었어요. 이제 한동훈은 걔네들을 다 주워서 어부지리로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갖고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점을 부각하려고 할 겁니다. 즉 앞으로 저기 특검이나 이런 거 제부에 올라올 때 그 200표 막아줄 수 있는 사람 나밖에 없어. 수 틀리면 선별적으로 우리 받아버린다? 라고 협박을 할 수 있게 권한을 찾아버린 거예요, 한동훈이. 그래서 제발 결선 투표까지는 가라라고 기대를 했는데 너무나 완벽한 승리를 거둬버렸다는 거죠. 결국 한동훈의 어떤 이제 권력 쏠림 현상은 일단 검찰, 아까도 일부에서 얘기했던 검찰 안에서의 김건희 재소환 움직임 내지는 차기 이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인선에 있어서 한동훈의 입김이 막강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커졌고 이미 검사들도 그쪽 가서 줄을 설 겁니다. 누가 봐도 이제 실권자는 한동훈이 된 거거든요. 지금 있는 상태에서 검찰이 줄을 선다고 지금 이재명 대표를 찾아가서 줄 서진 않을 거니까 그나마 현재 믿을 수 있는 그렇게 되면 좋겠다.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한동훈밖에 없으니까 한동훈에 줄을 대려고 할 겁니다. 문제는 한동훈이 워낙에 소심한 데다가 조직 장악력도 없고 그래 쪼잔하잖아 솔직히. 그동안 해왔던 그 어떤 그릇의 크기가 있기 때문에 과연 그에 걸맞을 만한 보스 노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요. 한다고 봐줘요. 아니요. 애초에 10원짜리 따지는 사람은 그런 거 못해요. 그리고 어차피 지금 그 불리한 구도예요. 거대 야당하고 맞서 싸워야 되는 여당 대표로서 이제 비대도 아니야. 앞으로 2년 동안은 그냥 이대로 쭉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지.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이 진짜 비대위 때 보여줬던 그 이기적인 저 나중에 대선 가도 가려고 생각만 하고 자기 의원들 당선이나 이런 거 상관 안 하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이 리더십을 갖고 기존에 있는 여의도 정가 지금의 국짐을 정상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냐. 못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대안이 없다는 거지. 이미 회사는 기울었어. 경쟁사에 비해서 심하게 인재풀도 부족해. 근데 경영자까지 모질이가 들어온 거야. 근데 다른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 손절치면 반은 건질 수 있는 거를 완전히 탈탈탈 망하는 방향으로 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이 꺼내놓을 수 있는 거는 어떻게든 이재명 대표나 문재인 전 대통령을 엮어가지고 지지자들한테 자기 존재감 과시를 하며 그걸 통해가지고 자기 지지율 유지를 하고 이걸 딜로 해갖고 지금 있는 야당의 공세를 막아내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 관련된 걸로 해서 한동훈이 앞으로 가려고 하는 거는 이재명 대표랑 똑같이 흉내를 내려고 할 거예요. 민생을 하겠다.
뭐 민생에 관련된 어떤 법안을 만들고, 야, 정쟁은 그만하자. 기올백이 무엇이 중요한데? 도이치모터스가 뭐 중요해? 지금 당장에 민생을 살펴야지! 라고 말을 할 건데, 지금 민생을 살필 수 있는 아무런 제도적인 아니면 그와 정책적인 관련된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국회의원 선거 때도 민생에 관련된 정책 하나를 못 내놓고 이재명 범죄자 프레임만 끌고 가다가 결국은 폭망한 거 아닙니까? 180 그렇죠. 한다고 하다가 거꾸로 뒤집어진 180석이 된 거 아니에요, 쟤네들은. 근데도 지금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왜? 지금 이 모든 행정의 문제는 인재풀이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만일에 민생에 관련된 문제라고 미래 먹거리를 생각한다고 치면 어느 부서에서 움직여야 되겠습니까? 네? 뭔가 미래 전략에 대한 부분을 기획하기 위해서는 국정기획, 그러니까 국정기획 비서관부터 시작해가지고 기재부, 그다음에 그다음에 통산산업부 이런 각부 장관들과 행정부가 전문적인 사람들로 뭉쳐져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준비하고 이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대통령 공약 만들 때 이런 걸 하는데 1년 이상이 걸려도 그에 걸맞는 공약을 만들어내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한동훈 옆에 누가 있어요? 김경률 말고는 없는 거야, 경제 전문가. 아니, 이제 대표 됐으니까 옆에 붙겠지? 응? 옆에 붙겠지, 대표 아니, 됐으니까. 붙이는 건 좋은데 일단 사람이 없다니까? 아니, 붙겠지, 사람들이.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의 대통령실 안에도 이와 같은 이 국정 기획을 하는 비서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 수출 전략이라든지 복지 전략, 세수 확충 전략 이런 것들을 끌어올리는 사람이 있어.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그 비서관이 있어서 이런 정책들을 만들고 이 사람이 이제 각 부서를 조율을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근데 현재 우리나라의 국정기획 비서관은 증권사 애널리스트 출신이잖아. 그러니까 경제 관료나 행정 관료의 경험이 전혀 없고 김건희 사람으로 묶여갖고 있으면서 대학원 같이 나온 어떤 그 백으로 해갖고 그동안 애널리스트 해갖고 어떤 조작을 했는지 모르지만 주가 조작에 돈만 많이 번 그 사람이 지금 국정기획관으로 비서관으로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정기획으로 나오는 게 뭐야? 석유 나옵니다. 리튬 나옵니다. 재건 사업 돈 나옵니다. 중동 가갖고 네옴시티 지으면 수백조 나옵니다. 이런 것들만 해갖고 공약으로 던져서 주가 조작만 하고 있는 거야. 애널리스트니까. 애널리스트는 사실상 반사기꾼이거든요. 아이, 저기, 아닌 분도 있어요. 왜 그래요? 아닌 분들이 있기가 힘든 게 어차피 이 사람들은 주가 부양 말고는 다른 목적으로 분석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야. 이게 거시적으로 또는 미래적인 거를 보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하면 주가를 올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의 국정 기획을 할 수 있는 인재가 전혀 없는 거고 똑바로 인재들이 나서게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나라가 이래서 문제가 있고 대한민국 경제에 이렇게 문제가 있으니까 관련된 사람들, 장관들, 기관들 다 때려치고 혁신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게 이루어지는 시스템의 나라가 아니란 말이야, 대한민국이. 결국은 한동훈은 검찰 캐비넷, 더 악랄한 검찰권 기소권을 응용해갖고 야당 인사들이나 전직 대통령,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되겠죠.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가족을 엮는 거 말고는 특별하게 다른 어떤 대책을 갖고 나서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반대로 한동훈이 대표되고 나서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특검법 이제 추진을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네. 네, 이에 대해서는 한동훈이 어떻게 나올지. 한동훈 자기가 대표니까 자기를 공격하는 법안 자체가 정치적이다. 그러면서 거부권 써라라고 건의를 하겠죠. 근데 윤석열이가 사인을 하다가 깜빡 믿고
거기만 사인을 안 하는 거지. 거부권을 못 했어. 거부권을 국무회의에서 싹 해갖고, 자, 다시, 이거 다시 돌려보내. 이거 다시 제부해. 라고 돌려보내는데 깜빡 잊고, 그거는 안 해버리는 거지. 그래서 그냥, 대통령이 이걸 놓고 갔네? 그래갖고, 국무총리가 그냥 발표를 해버리는 거야. 이거는 한동훈 특검법은 통과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처리하려고 할 수 있죠. 결국은 지금 윤석열과 김건희는 고개를 숙이겠습니다만, 한동훈을 제거할 수 있는 3가지 무기 중에 2가지를 잃었어요. 첫 번째, 아까 얘기한 대로, 홍준표를 통해 갖고 당을 분당해가서 쪼개는 거. 이거 실패했고요. 2번째는 뭐가 있었냐면, 각 최고위원들을 사퇴를 시켜가지고, 또 비대위 체제를 만들어가지고, 지금에 있는 당대표를 이준석 쫓아내듯이 쫓아내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친윤으로 뽑혀진 인요한을 비롯한 이 사람들이 절대 윤석열, 김건희의 말을 들어줄 것 같지가 않습니다. 결국은 인요한을 추천한 사람이 김한길이고, 김한길이 사실상의 김건희의 정치 멘토고 같이, 아크로비스타에서 낙연이랑 같이 고스톱 치는 막역하는 사이라고 치더라도 지금 있는 입장에서 한동훈을 내쫓고 비대위 체계로 가는 거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거죠. 즉 지난 2년 동안 윤석열이 김기현을 내세워갖고 국짐을 사당화하고 이걸 통해서 일종의 지속적인 방탄국회를 유지를 해왔었는데 이 방탄국회를 앞으로 유지하려면 한동훈 밑에 가서 바짝 엎드려야 지금 당장에 25일 날 올라와 있는 최상병 특검 제부위라든지 그 이후에 김건희 특검법의 통과 같은 것들을 막거나 나중에 제부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 거라고 봐지는 겁니다. 아무튼 한동훈 축하하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은 한동훈이 꼴배기 싫지만 한동훈이 나경원한테 했던 어떤 태도나 원희랑호가 했던 그 태도처럼 전혀 정치적으로 타협이나 아니면 진중한 계산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지금에 있는 국짐을 화합해서 잡음 없이 끌고 나갈 능력은 없어요. 얘는 무면허의 난폭 운전에 음주운전에 지금 뭔가 이제 자기 약봉에 취해 있는 운전자이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전복이 됩니다. 그 전복이 되기 전에 그 과정들 안에서 엄청나게 많은 어떤 그 검사 캐비넷 오픈이라든지 언론의 조작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컨벤션 효과가 끝났잖아. 이제부터는 실무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기자들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야당이랑 어떻게 할 겁니까? 무슨 정책을 세울 겁니까? 그러니까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된다라는 말만 두리뭉실했을 뿐이지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준비를 하나도 안 해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대표를 하겠다는 놈이 당대표가 되면 무엇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는 거를 지금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라고 기자들한테 대놓고 얘기할 수 있는 놈이기 때문에 기대할 것도 없겠지만 앞으로 국짐의 분열 내부 안에서의 반란 그리고 지금 이제 부글부글한 김건희와 나경원과 원희룡의 또 홍준표의 거취에 대한 또는 당무에 대한 어떤 그 갈등은 점점 더 속에서 더 골마져 갈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게 시원하게 되려면 한동훈이 떨어지고 원희룡이 됐어야 한동훈 특검법도 통과되고 그와 관련해서 한동훈이의 어떤 그 처참한 급락을 볼 수 있었는데 결국은 국민들이 한동훈한테 힘을 주고 동훈아 너 성렬이 수술할 거지? 라는 차원에서 실권을 쥐어줬거든요. 그래서 수술하는 척이라도 해야 된다, 지금 동훈이는. 근데 그걸 어디까지 할 수 있을 것인가? 성렬이보다는 건의를 최소화하고 건의를 찝쩍찝쩍 찔러보는 특검은 안 되고 우리가 맡아서 할게라는 차원에서 찝쩍거려보는 방향으로 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동훈이가 뭘 하겠어요.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의 발 뒤꿈치도 저는 못 쫓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어차피 걔네들은 한 배니까. 정치인으로 기대할 게 없어요, 걔한테는. 그러니까 댓글에서도 많은 분들이 어차피 걔네들은 한 배를 탄 애들이다. 한동훈도 똑같은 애인데 뭘 그렇게 하겠냐라고 얘기하시는데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시간의 순서만 바뀔 있을 뿐이지 뿐이죠. 그냥 다 잡혀 들어갈 그 순서를 지금 다 받아놓고 있다니까, 번호표를. 그래서 이제 언론은 어떻게 쓰고 있냐면 이재명 대표가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아니 뭐 우리가 윤석열이니까 당선됐으면 축하를 한다라고 형식적인 얘기는 해줘야겠죠. 그래서 당선 축하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의미입니까? 협력 안 되는 걸 타협 못 한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거 어차피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을 향해서도 계속 그 얘기를 해요. 같이 협치하자, 민생을 위해서 같이 우리 해보자라고. 이재명 대표는 일관성 있게 계속 얘기를 해요. 저쪽에서 안 받는 거야. 그래서 25일 날 이제 25만 원 지원법이 통과가 되잖아요. 그거를 한동훈이 받아들이면 뭔가 변화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럼 거부권도 못 쓸 거니까, 윤석열이가 못 쓸 거니까, 그 법안을 거부하지 않고 같이 당론으로 채택해갖고 밀어준다고 하면, 아니면, 제가 조금 더 보태갖고 50만 원 하시죠라고 뭔가를 더 꺼내 놓는다고 하면, 그거는 한동훈의 프레임 변화가 있을 겁니다만, 25만 원 받고 더블로 가. 그렇지. 이렇게? 요렇게 나온다고 치면, 네, 뭔가 프레임 변화를 볼 수 있겠지만, 한동훈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요. 쪼잔해요. 10원짜리 하나 따지는 애예요. 지 돈이냐고, 그게. 지 돈이 아니어도 10원짜리 따지는 애라서 걔는 안 합니다. 그래서 만일 그거를 또 거부하고 또 뭐 퇴장하고 이런 또 과거와 똑같은 짓거리를 한다고 치면 결국 거기에서 내일 모레죠. 오늘 이제 올라가서 내일부터 본회의가 열릴 걸로 예상을 합니다만 아직 그 얘기 없네요. 25일에 열린다고. 답답하다는 님이 어느 중학생이 삼촌에게 당선 축하 편지 보내야 할 타이밍이라고. 할머님도 같이 보내주셔야죠. 둘이 한 집 살고 있었다는. 네. 아무튼 그래서 당분간 강대강으로 갈 것은 자명한 일이고요. 지금 있는 상황에서는 다수당인 민주당한테 한동훈이 먼저 수그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안 네, 수그린다니까요. 협조하자라고 먼저 만남을 제안하고 그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을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제안을 해야 되는데 한동훈이 이걸 할 수 있는 역량도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도 없는 놈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크게 기대를 안 하고 있는 듯한 워딩을 우리가 좀 느낄 수 있었어요. 밴댕이 소갈딱지, 밴댕이 소갈딱지. 진짜 전형적인. 와, 저는 살면서 진짜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애들을 본 적은 있는데요. 정치인 중에서 이렇게 대놓고 밴댕이 소갈딱지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웬만하면 정치인들은 약간 본인이 대인인 척은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철저하게 난 소인배! 이러고 티내는 사람은 저는 한동훈이 유일한 것 같아요. 그 나경원은 뭐 직접 청탁하셨잖아요. 네, 이걸 하면서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이걸 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인드나 정치적 후폭풍 같은 건 생각이 없어. 그냥 이걸로 나경원이 거의 막 기절할 듯이 이게 제가 그랬다고요? 꼭지가 돌아가는 걸 보면서 자기 너무 고소한 거야. 왜? 내가 이겼다. 아싸, 내가 이겼다. 말싸움에서 내가 이겼지라고. 이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해주시기를 기대를 하는데 문제는 이제 언론들이 벌써부터 공격할까 협력할까 한동훈 체제 출범에 민주당이 고심 안 하는데 뻔히 될 줄 알았고 거기에 대한 거 이미 22대 시작할 때부터 준비하는데 민주당이 무슨 고심을 해요? 관련된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게 이데일리 기사인데요. 제목이 공격할까 협력할까 한동훈 체제 출범에 고민 깊은 민주당. 근데 뭐 사실 기사 내용이 별거는 없는데 이해식 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국짐 전당대회 결과가 나온 직후에 논평을 냈는데요. 불통과 독선으로 일관되어 온 윤석열 정부의 방탄부대로 전락한 국민의힘이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특히 순직해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전향적인 태도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그거를 일종의 협치의 리트머스로 제안을 한 겁니다. 니들이 이거 받으면 협조할게. 같이 국정 운영 정상화 시켜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당인데도 불구하고 국짐은 지네가 만든 법안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때렸어요. 그러니까
여당으로서도 뭔가 제대로 된 정책이라든지 법안을 하나도 통과시키고 만들어내지는 못했어요. 그냥 시행령으로 전부 다 몰아쳐갖고 그동안 정치를 해온 거거든요. 앞으로 계속 그러고 살 거면 우리도 민주당 나름대로 법안으로 밀고 가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거부권 못 쓰게 하고요. 시행령 못 쓰게 하고 법안 통과시켜가지고 법으로 행정권을 제한할 수 있는 이러한 방식 말고는 이 폭주를 멈출 수가 없어요. 말을 안 들어 처먹는데 어떻게 멈춥니까? 물리력으로라도 법을 사용한 헌법의 입법기관의 입법권으로라도 지금 윤석열의 폭정을 어떻게든 정지시키기 위함인 거고, 거기에 네가 반대를 하고 똑같이 윤석열하고 죽을래? 아니면 찬성을 하면서 이 나라를 바꾸고 윤석열 정부를 조기 퇴진시키는데 협조를 할래라고 이미 야당이 제안을 한 것이기 때문에 한동훈은 오늘 저녁을 만찬을 하고 와서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꺼내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